저는 성격상 경청이 어렵습니다. 저는 성격상 자제가 안 됩니다. 맞아야죠, 그 사람 맞아야죠. 개작두를 가지고 오너라. 저는 이어폰을 꽂고 일해야 능률이 오릅니다. 이거는요, 그가 혼자 일하느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크하면서 어베이러블한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가이드 캠퍼스 회원 여러분, 김경래 경벙커 2024년 3월 7일 드디어 목요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정 팀장은 열받았죠. 네, 제가 비키겠습니다. 정 팀장 열받았어요. 왜요? 저는 이어폰을 꽂고 일해야 능률이 오릅니다. 이거 인정해 주어야 할 다양성일까요? 가르쳐야 할 훈련일까요? 또는 예지 씨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저는 오후에 약간 자고 다시 업무를 시작해야 일이 잘 되는데요 하면서 엎드려서 짜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인정해 주어야 할 다양성입니까? 가르쳐야 할 훈련입니까? 이거는요, 그가 혼자 일하느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크하면서 어베이러블한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표준화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일을 하고 사무실 안에 있으면 대략 비슷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는 뭐 대충 뭐 배웠고, 초등학교 때 대충 뭐 배웠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선배들 만났을 때, 술자리 갔을 때, 야유회 갈 때, 걸어갈 때 대부분의 경우는 표준화된 어떤 모델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대략 이럴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른바 다양성의 시대를 살고 있죠. 초등학교 때 상을 줄 때도 우등상, 도전상, 발전상 이런 거 안 줍니다. 슈바이처상, 테레사상, 뭐 노벨상, 무슨 상, 이른바 다양성상을 시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러우시죠. 게다가 우리 피터 드럭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또 해놨어요. 참 어떡합니까? 믿었던 피터 드럭 할아버지도 이렇게 말해버렸네요. 사람은 오직 자신의 강점으로만 성과를 낼 수 있다. 아, 참 맞습니다. 김진희 국장님, 리더란 알면 알수록 어려운 자리이죠. 강점을 통해서만 성과를 올린대요.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뭐라 그랬냐? 경영이란 인간에 관한 것이다. 경영의 과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이 강점을 기초로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그들의 약점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심지어 그 점에 있어서도 제대로 아는 경우보다는 잘못 아는 경우가 더 많다. 이야, 뭐 이거 다 죽었네요. 강점대로 일해야 되니까 이거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까? 게다가 한 명 더 나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야, 미국의 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인문학자이자 계몽가이자 뭐 대통령이죠. 나는 강점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에서 벌써 1800년대 초중반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천재적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데 있다. 어떡합니까 이거? 내버려 둬야 됩니까? 나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나의 강점을 일터와 경영과 직장에서 일을 통해서 개발해야 한다. 야, 이거 뭐 어떡합니까?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표준적인 행동 특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어폰 꽂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강점을 잘 활용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최근 데이터입니다. 봤더니요, 행복하고 자기 확신도 있고 자존감도 높고 활력차고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회복 탄력성도 좋고 목표 달성도 잘하고 업무 성과도 높고 업무 몰입도 좋고 자기 개발도 하고 성장도 잘한대요. 아, 강점을 잘 발휘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특성을 보니까 나머지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과 연관성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다 높대요. 그러면 경영자 여러분들 또는 리더 여러분들, 팀장 여러분들, 구성원들의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 정도는 이제 감이 오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MBTI 열풍이 불면서 야, 하다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바이럴 마케팅 회사래요. 직원 모집, ENTJ, INTJ 환영. 자, TJ, NTJ예요, NTJ. 네, NTJ. 저도 NTJ인데. NTJ 환영이래요. 이걸 두고, 자, 이거 고용차별입니까? 아닙니까? 예. 직업안정법, 대한민국 노동법규에서 근무한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한 5대 차별 요소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예, 차별이냐 차이냐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가 바꿀 수 있는 어떤 요소다. 아니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이 있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그걸 가지고 아니 선호하고 우대해주고 그리고 무슨 차별입니까? 근데 남자여서 나이가 30살 넘어서 아니면 어느 지역 출신이라서 어느 인종이라서 그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별 요소가 해당된다. 자, MBTI에 따라서 팀장 임명하거나 승진시키거나 혹은 채용할 때 차이 주는 거 이게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법적 기준을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알바 구직자가 뽑은 면접 합격률 1위 봤더니 MBTI 유형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알바 합격이 가장 높을 것 같다.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ENFP 굉장히 활발하고 관계를 잘하면서 이렇게 자신감 있고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이겠죠. MBTI 유형 채용 도입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SNS에서 나오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팀장 여러분, 리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은 강점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점 하면 자꾸 유형화 이론인 성격 특성으로 가요.
강점 하면 자꾸 다양성으로 가요. 여러분 어때요? 강점은 인정해 주어야 할 다양성입니까? 훈련을 통해서 익혀야 할 실력입니까? 여러분 강점은 다양성입니까? 모범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점은 성격일까요? 성품일까요? 내비도 이렇게 살다 죽을래. 나는 논리적이며 뛰어난 상황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한다. MBTI,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 유행하고 직원 교육 등에도 사용이 되죠. 기업 현장에서 개인의 성격이 강점으로 적용한다라는 주장 많습니다. 자신의 기질과 성격들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잘 관찰해서 다양하게 일하게 인정해 주어야 된다. 그 사람 강점대로 일하게 좀 내버려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조각하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어때요? 훈련을 통해서 리더십은 배우는 거죠. 여러분도 훈련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 김경민의 경영 벙커 여러분 왜 듣고 계십니까? 훈련이 필요 없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하고 고민하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코칭받고 또는 리더십 교육받고 이런 거 왜 합니까? 훈련하는 거잖아요. 한 직원은 일은 잘하지만 회의 시간에 항상 사람들을 무시하며 분위기를 흐리죠. 어떤 사람마다 강점과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어떤 직원은 상사에게는 잘하지만 후배에게는 막대해요. 이 사람 뭐 겸손하다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는 막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사람들 보면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당 앞에서 보면 어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들 이렇게 하죠. 어머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하죠. 네, 하죠. 근데 그 장로님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서도 자기 직원들한테 어이구 김대리님 반갑습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일단 일요일 날 청년들을 만났을 때 어머 누구 형제 왔어요. 어머 누구 자매 왔어요. 반가워요 하는 만큼 월요일 날 저희 동료들을 만나면서 우와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제가 그러지를 못해요. 일단 제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똑같죠. 제가 이중인격자입니까? 뭐 무슨 아슈라 백작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기업 현장에서도 개인의 특성과 강점만 볼 것이 아니라 리더를 세울 때 성품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하냐보다도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 특성이 어떠하냐, 그 중요하다. 이것을 포커스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영역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실전 대화법의 핵심은 뭐냐? 구성원들의 강점을 이야기해 줄 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한계점이 뭐냐면 그 사람의 자꾸 성격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격을. 그 사람의 재능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힘들죠. 말해주기. 힘들죠. 엄청 봐도 강점, 단어도 빈약하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격은 태도적 영역에서 선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격이 훈련을 통해서, 후천적 훈련을 통해서 성품화 되어지는 거죠.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겸손, 배려, 경청 이런 요소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무슨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리더십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죠. 저는 성격상 배려가 안 됩니다. 저는 성격상 경청이 어렵습니다. 저는 성격상 자제가 안 됩니다. 맞아야죠. 그 사람 맞아야죠. 개작두를 가지고 오너라.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역량화 되어지를 않죠. 운동, 지각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손흥민, 김연아, 류현진이 됩니까? 아닙니다. 손흥민, 김연아, 류현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요, 김연아 선수가 와가지고요, 몽둥이 들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훈련하고 연습한 게 얼마나 많은데 제 재능 때문에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5박 3천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할 것이에요. 김연아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은퇴한 이후에 한 번도 자발적으로 피겨스케이팅 운동장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박세리 선수 그런 이야기 했죠. 나는 은퇴한 다음에 1년에 2번도 필드에 안 나갑니다. 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계적인 탁월함에 이르렀던 선수들조차도 나의 어떤 결과물은 성격이나 재능이 아니었다. 엄청난 훈련이었다. 강점을 강조한다고 해서 성격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실무자 여러분, 강점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내비도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어폰 꽂고 이래도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 그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정한 직무나 업무에 적합한 성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강점이란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고, 감정, 행동이죠. 강점 혁명 혹은 리더십 앳 매니지먼트. 이 갤럽이 엄청난 방대한 수평적, 수직적 조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어요. 성과를 내는 역량은 선천적인 성격이나 재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성품과 역량이다. 다시 한번요. 성과를 내는 역량이란 선천적 재능과 성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후천적 성품과 역량이다. 일단 요거 규정 제대로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강점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MBTI, 아까 말씀드렸던 MBTI, 비아, 디스크, 컴스타일, 다중지능, 스트렝스 파인더,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확보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강점이 될 요소입니다. 강점이 될 요소예요. 내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오리인지, 날개가 있는 독수리인지, 아니면 이빨이 있는 호랑이인지, 요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강빌양매,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실무 컨설턴트들이 실무자들과 이런 강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개념도 실무자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검사, 타인이 본나, 내가 본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강점은 빌드업하고 약점은 매니징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빌양매 노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오인에게 물어본 나의 강점, 이거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 요소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는 리더십 훈련할 때 주변 사람들의 강점을 발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어요. 그래서 자, 김수현, 소지섭, 공유, 전지현, 이효리가 친구인가 봐요. 이 친구 누구죠 이게? 김사랑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자, 전지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강점 3가지 알려줘 했더니 내가 필요할 때 물건 잘 사줘요. 옆에 있으면 든든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잘 가르쳐줘요. 이게 강점이래요. 약점? 잔소리를 많이 해요. 뭐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행동 특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강점이란 성격이나 재능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성품과 역량이다. 눈에 보이는 행동 특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강점을 말해줘. 너 성실하자.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야 너 지난 한 달 동안에 야 30분씩 꾸준히 일찍 와가지고 책 읽고 시작하더라. 야 그거 대단해. 나도 배우고 싶어. 이런 게 강점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쭉 모아가지고 아하 요게 내 눈에 잘 들어온다. 몇 가지를 선택해서 자신의 강점을 정리해보는 워크샵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종종 합니다. 저희 현장에서 해요. 다만 강점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랑 내가 나를 보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하리 혹은 조해리라고 불리우는 심리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고, 이 사람이 굉장히 단순한 매트릭스를 하나 그렸어요. 이쪽에는 내가 알고 있는 나, 내가 모르는 나. 여기는 남이 알고 있는 나, 남도 모르는 나. 그래서 내가 아는 나, 남은 모르는 나.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나. 남도 모르는 나, 남도 아는 나. 이거 뭐 제가 말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제가 강의 안에 반영을 안 하고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조해리 윈도우라고 굉장히 유명한 어떤 심리학의 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것은 더 이상 개발의 영역이 아니죠. 이미 노출된 영역이에요. 또는 나도 남도 모르는 거, 이건 미지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발전의 계획이 있죠. 발전된 게 뭐예요?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나. 이건 뭐예요? 개발의 영역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돼요. 왜요? 내가 아니까. 근데 핵심이 뭐냐? 교육에서 핵심이 뭐냐? 남들은 아는데 내가 몰라요. 요게 초대박의 기회거든요. 초대박의 기회예요. 내가 인사이트, 인사이트, 아웃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밖에서부터 나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요소란 말이죠. 오늘 후반부에 이야기할 실전 대화법에서도 요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예지 씨는 내가 보니까 요런 요소가 있던데요. 요거거든요. 요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연습이 일단은 나를 먼저 보는 겁니다. 나도 몰랐던 나를 삼자, 마치 남이 나를 보는 것처럼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취 사건 발견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성원들과 아직 이거 안 해보셨다면요, 실무자급 혹은 리더들이랑 대화할 때 아이고 김상무님 직장생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조금 그래도 뭐 좀 성취했다 여겨지는 사건이 있으면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워크숍 가셔가지고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뭐 먹고 죽자 이것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둥그렇게 좀 앉아가지고 맥주보다는 좀 커피 좀 두시고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맥주가 더 대화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편입 성공하기 참 내용을 봤더니 끈기력이 좀 보여요. 나만의 자격증 취득하기 내용을 들어봤더니 추진력이 보여요. 국토대장정 완주 이야기를 쭉 들었더니 도전정신이 느껴져요. 작은 방을 서재로 꾸미는 거 이걸 기획할 때요. 기획력이 보여요.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스토리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편입 성공하기 스토리에서 끈기력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증 취득하기 스토리에서 추진력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국토대장정 완주에서 도전정신, 작은 방을 서재로 꾸미기에서 기획력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거를 잘 해주는 것이 1대1 실전 대화법을 통해서 혹은 구성원들과 원오원 미팅, 1대1 미팅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OKR 파티할 때 골든 미팅 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임파워링 해주는 거잖아요. 임파워링. 권한 아예 그가 들어와서 on the same page. 어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한 페이지에 있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가 임파워링 되는 거. 요거를 잘 발견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이거요. 사실은 저도 평생의 연습입니다. 평생의 연습입니다. 가인즈 합정 벙커에서는 어제 OKR 코치 자격증 과정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뭐 한 30여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30몇 개가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코칭의 철학에 관련돼서 제가 50분 동안 아주 짧은 강연을 하는데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임파워링. 구성원들에게 파워가 전수되어져 있는 상태. 권한이양 뭐 이런 상태. 그것의 핵심은 뭐냐? 그 사람 내면에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임파워링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플로우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성취 사건, 그가 업무를 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업무를 했고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업무를 했단 말이죠. 잘 되기도 했고 안 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실패가 많죠. 하기로 한 거 제대로 못한 게 훨씬 많아요. 제대로 된 것보다 안 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끈기력이 느껴져. 추진력이 느껴져요. 도전도 있었어요. 요거 발견해 주는 거 오늘 실전 대화법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에 지식이 들어가고 지식에 기술이 더해져서 행동화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다라고 한다면 재능은 어떤 재능이 있겠습니까? 미각 능력, 후각 능력, 미적 감각 이런 게 있겠죠.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요? 지식이 들어가겠죠. 위생, 커피에 관한 지식, 커피 기구를 사용하는 지식이 필요해요.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수천 가지 원두를 선별하는 기술, 로스팅하는 기술, 고저온 배전법. 아이고 저도 어려운 단어네요. 고저온 배전법. 요거를 잘 수행해내는 것을 해야 탁월한 바리스타가 되는 하나의 기술을 익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능, 이건 다양성이에요. 지식과 기술은 훈련입니다. 인정해야 할 다양성과 훈련해야 될 모범이 합쳐졌을 때의 강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점 하면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뭐예요? 인정해야 할 다양성. 그가 지금 어떤 악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가 지금 동물에 비유하자면 오리인가 호랑이인가 독수리인가?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거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만 보면 안 되고 그것 자체는 인정해 줘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되는가? 이 사람이 어떤 지식과 기술을 익혔는가? 이거를 보셔야 강점입니다. 동시에 성품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제가 넘어갈 텐데 뭐라고 해드려야 될까요? 현대사회에 가장 무시되어지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인류의 미덕, 버추어, 인류의 미덕이지만 종종 빈번하게 너무나 과도하게 무시되어지는 요소가 바로 성품입니다. 이 스탠리 아버스는 듀크 대학교의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데 덕과 성품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14가지의 리더에게 필요한 성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4가지는 기쁨, 우정, 겸손, 믿음, 한결같음, 그리고 인내, 심플함, 소망, 용기, 절제, 자비, 정의, 너그러움, 진실함이라고 하는 14가지 성품을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성품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경영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몇 번 성품 관련된 책을 경영자들에게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중에서 실무자 쪽은 제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리더십 쪽과 경영 쪽만. 이 구별은 제가 했습니다. 네. 제가 한 거니까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스탠리 아워스 연구하신 분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계실 텐데 이거 좀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냥 제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좀 나눴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리더십에서의 5개 요소 인내, 심플함, 소망, 용기, 절제 경영 관리에 있어서 5가지 요소 자비, 정의, 너그러움, 진실함 이렇게 오늘은 아주 핵심적인 요소만 제가 9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인내 분노를 올바른 방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인내를 통해 기술과 습관을 연습해 익히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인내란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라 기다리는 과정에 동일한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자, 보세요. 체크리스트입니다. 나는 시간을 들여 특정 기술을 연마한 경험이 있다. 나는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제어할 수 있다. 나는 화가 나도 상황에 맞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인내입니다. 두 번째, 심플함이에요. 심플함. 자신의 삶을 여러 단계의 영역으로 구획하려는 것은 심플함의 위기 요소이다. 심플함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평화롭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심플함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게 심플함입니다. 이게 설명하고 싶은 건 많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나는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답게 살아간다. 나는 복잡함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하다. 나는 나의 모습과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아니 내가 출근해서나 집에 가서나 친구들 만나서나 교회 가서나 성당에 가서나 절에 가서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디서 뭘 하든지.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소망을 품는 것은 인내하고 용감해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나는 내 삶의 목표가 생각나면 에너지가 넘친다. 나는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즉흥적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왜요?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명확하니까. 요 소망입니다.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강점이라는 거예요. 용기,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결단을 끝까지 지킨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한결같음을 유지한다. 나의 연약함에 직면하고 극복하고자 한다. 체크리스트. 나는 나의 인정하기 쉽지 않은 연약함을 나열해서 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헌신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나는 내가 상상하는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한다. 이 용기예요, 용기. 지속력 아닙니까? 지속력? 마지막으로 절제. 절제의 덕이 필요한 이유. 우리의 삶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절제는 올바른 것들을 올바르게 원하는 습관을 익히게 하는 덕이다. 체크리스트. 나는 모든 일에 깊이 생각하며 이성적 판단을 내린다.
나는 현재보다 더 낮은 생활 수준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나의 열정은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향한다. 절제 어떠세요?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최근에 나온 책 제목이기도 하더군요. 자, 요게 리더십의 5가지예요. 자, 경영의 4가지입니다. 자비, 정의, 너기로움, 진실함. 사실 이 단어들은요, 직원들을 칭찬할 때 써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아, 예지 씨는 참 진실하네요.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자비예요, 자비. 아, 자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돌보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 자비롭다는 것은 이 세계에서 이웃들과 함께 이 주어진 세상을 누린다는 것이다. 체크리스트. 나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시간을 많이 쏟는다. 나는 상대방의 욕구를 잘 파악한다. 나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행복하다. 이 자비로움입니다. 자비로움. 정의. 정의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차이를 알아보고 누리는 것이다. 정의롭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체크리스트. 나는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 지나치지 않는다. 나는 누군가를 진실하게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 나는 옳지 않은 일을 보았을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정의로움입니다. 너그러움 봐보세요. 너그러움이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환영하는 성향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내어주고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거, 삶에서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공짜입니다. 햇빛, 공기, 물, 이런 거 다 공짜. 아, 또 요즘 물이 공짜가 아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물이 공짜입니다. 사실 주변에 있는 것들이니까. 체크리스트. 나는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 환대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한다. 나는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깊은 이야기 들어주는 것을 즐긴다. 나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공감을 잘한다. 이 너그러움이래요. 너그러움. 리더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경영자에게 더더욱이요. 자, 마지막이죠. 진실함입니다. 아, 이 진실함. 예. 피터 드러커도 인테그리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단어입니다. 인간은 의사소통하고 진실을 말하는 존재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참된 말의 기준을 배우고 그 기준에 맞추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체크리스트. 나의 거짓말을 인지시켜줄 동역자가 주변에 있다. 야, 참 이게 이제 더그 하우어스의 어떤 깊이를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아, 어떻게 체크리스트에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의 거짓말을 인지시켜줄 동역자가 주변에 있다. 아, 나는 내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이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아, 참 고개가 숙여지는 어떤 문장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떠세요? 경영자 스스로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인지시켜줄 동역자가 옆에 있습니까? 아, 체크리스트에 이게 있어요. 여기 어떻게 동그라미를 칩니까? 어떻게 감히. 참. 자, 나는 내 죄를 인식하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아, 진실함이래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다. 아, 참. 그렇죠. 이게 성품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5개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 제가 파일에다가 넣어드렸으니까요. 1, 2, 3, 4, 5 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경영 요소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도 여기다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대1 상황별 대화식 들어가기 전에 2가지 항목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지금 오늘 강의에서 강조해 드린 지점이 1번 뭡니까? 강점이란 인정해 주어야 할 성격과 재능, 다양성 요소와 가르치고 배워야 할, 훈련시키고 학습해야 할 성품과 역량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전 대화법을 하면서 1대1 미팅을 하면서 강점을 격려해 주세요라는 말은 훈련 필요 없고 다 인정해 줘. 이 말도 아니고 반대로 강점대로 일하세요라는 말이 이거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런 말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 탁월한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그가 그 영역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강점, 재능적 강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와 경영자는 구성원들이 어떤 강점 요소, 그러니까 재능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발견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리더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개인적 다양성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서 익혀지는 성품과 역량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실무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다양성이 중요합니까? 어떤 모델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팀의 팀장이 자기 스타일대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팀원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사장님의 강점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그가 행동을 맞춰주기를 원하세요? 좀 더 세게 가볼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성격과 재능대로 일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성품과 역량을 발휘하기를 원합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개인 혼자 일할 때는요, 자기 혼자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기 큰몽에서 전문가 등록해놓고 만나지도 않고 폰 몇 번 하면서 내가 일한다. 내 맘대로 하죠. 이어폰 꽂아도 되고 뭐 동굴에서 일을 하든 집에서 침대에서 일하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런데 회사에 출근해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 리더십을 주고받고 서로가 영향력을 미치며 누군가는 팀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도와주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조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스타일대로만 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현장 가면 저희 컨설턴트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상황별 실습 넘어가겠습니다. 강점에 관련된 것에 포커스를 하고 오늘의 정 팀장은 예지 씨에게 예지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강점을 건드려 주는지 그 관점으로 오늘은 롤플레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회사에서 패키지 예약 업무를 맡고 있는 예지 씨죠.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정 팀장은 이 실수를 용인해보고 예지 씨가 문제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1대1 미팅 보고 오겠습니다. 예지 씨, 요즘 패키지 예약 업무에서 오류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네, 팀장님 예약 시스템에 날짜를 좀 잘못 넣어가지고 그래서 예약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랬군요. 나는 예지 씨를 보면서 예지 씨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약간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바쁠 때는 날짜를 잘 못 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실수가 더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 예지 씨가 쉽게 일하면 좋겠어요. 예지 씨의 강점은 업무 스피드와 고객 소통이 있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을 때 양식을 쓰거나 아니면 팀원들과 크로스 체크를 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보완책들이 실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소통하는 것도 기록하고 그거 팀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일하는 방법으로 한번 이번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테니까 혹시 더 요청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똑바로 제대로 못했어?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을 했죠. 혹시 이런 일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 개방형 질문을 하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러니까 평가로 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관찰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쭉 보면 예지 씨 강점은 업무 스피드 그리고 고객 소통 잘하잖아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대안을 지금 예지 씨가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팀장이 다 비켜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느냐 그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실수야? 그거 체크 좀 잘합시다. 얼마나 일을 했는데 아직도 그거 실수하나? 아이고 김대리 실수 안 하는 것도 실력이야. 자꾸 실수하면 그거 실력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경찰 출동은 안 하죠. 그런데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잘 반복하지 않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하는 원인을 잘 확인해서 개선해 봅시다. 이렇게 대화하는 방향성으로 가 보시는 겁니다. 관찰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태도, 인격, 자질 이게 뭐예요? 안 바뀌는 것들입니다. 안 바뀌는 것들. 태도, 인격, 자질로 넘어가지 말고 대화를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애씀, 그가 노력한 지점이 있어요. 100점 못 맞았고 80점 맞았으면 80점까지는 맞은 거잖아요. 그러나 100점 맞으면 그 20%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80점 맞은 거에 대해서 해주고 20점에 대해서 함께 개선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강점으로 칭찬하셔라. 자, 14번째 컨설팅 회사 영업부서예요. 이거 뭐 예지 씨하고 정 팀장이 컨설팅 회사까지 갔네요. 자, 판매 업무를 맡고 있네요. 오늘 고객과의 갈등이 있었어. 고객과 갈등이 있었어요. 정 팀장은 예지 씨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확인도 해보고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수시 1대1 미팅입니다. 지금 좀 갈등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고객이랑. 자, 롤플레이 보고 오시죠. 예지 씨, 오늘 고객님이랑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줄래요? 팀장님 그게 저희가 제안했던 서비스가 고객님이 기대했던 것과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불만을 표하시는데 거의 욕설을 하시면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저는 고객이 불만을 표현할 때 예지 씨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어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고객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잘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 욕설을 표현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겠네요. 고객과 다툼 없이 우리도 즐겁게 일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예지 씨는 같이 일을 해보니까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업무 추진력과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엄청난 강점인 것 같아요. 고객 유형별로 대처 방법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네요. 그럼 고객 유형별로 한번 분류하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예지 씨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네. 이거 뭐가 문제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과거 추궁형 질문은 코칭형 대화법에서 어떤 경우에도 별로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상황 다 알아요. 다 알아. 지금 대충 알아. 그래도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야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지적하는 거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줄래요? 라고 그가 이슈를 규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지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조곤조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감했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나도 좀 걱정이 됐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래요? 이렇게죠.
그러니까 말을 스크립트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한 번 방향 정해주면 업무 추진력도 좋고 효율적으로 일 처리하는 게 아이고 뭐 예지 씨 강점인데 뭐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하니까 그런 식으로는 못 생각해봤네요. 유형별로 좀 해볼게요. 자, 대안을 예지 씨가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업무의 주도성, 아니 솔직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야근해야 된다면 예지 씨가 해야지 정 팀장이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가 주도적으로 그 관점을 놓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고객이랑 문제 일으키지 말어. 그거 한 번 참는 게 안 돼? 그거 뭐 고객 떠나가면 뭐 돈은 누가 벌어다 줄 거야? 이렇게 가지 마시고 계속 갈등이 있으면 나 평가에 반영한다? 이거는 이제 비폭력 대화에 어긋나는 겁니다. 폭력적인 대화가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예지 씨 강점 살리면서 좀 일 좀 해보고 싶은데 난 예지 씨가 소중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함께 가는 관점에서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관점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요. 이런 경우 사실 고객과 싸우는 경우는 사실 지적한다고 해도 잘못했다고 말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가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그가 애씀에 대한 발견입니다. 애씀에 대한 발견이 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발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강점을 말해주고 팀장으로서, 경영자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겁니다. 김진희 국장님, 사회복지에서 강점 사례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 영역에서 특별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성품적 영역이 있습니다. 품성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도 많이 강조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는 거 저도 공감이 됩니다. 자, 15번째, IT회사 홍보부서에서 캠페인을 맡고 있는 예지 씨. 자, IT회사로 왔습니다. 예지 씨는 혼자서만 일하는 게 편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좀 활용되면 좋겠는데 콘텐츠의 참신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정 팀장은 좀 개선해보고자 예지 씨에게 미팅을 요청해요. 이거 혼자 일해서 하는 일은 하는데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안 나와요. 근데 예지 씨가 팀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자,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지 씨 홍보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팀장님, 제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긴 한데 좀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다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지 씨 아이디어를 팀에서 좀 잘 살려줘야 되는데 이걸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팀원들이랑 얘기하고 나눌 때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이 많아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괜찮은 건지 확신이 없어서요. 신입사원들만 있어서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너무 동의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아이디어 미팅 할 때 예지 씨가 주제와 그 맥락을 구조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구조화하는 능력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창의적인 생각을 나누고 그것을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지 씨가 다른 사람들, 팀원들이랑도 일하는 그러한 연습들을 하는 게 아주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지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이디어 미팅 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미팅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브레인라이팅 그것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팀원들이랑 한번 미팅 잡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지 씨. 화이팅! 자, 대화의 시작을 보니까 역시 관찰 가능한 행동을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궁금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뭐가 불만입니다. 이 부분 바꾸세요. 바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잘 되는 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답을 준 게 아니라 다시 질문을 한 번 더 했죠. 그러니까 좀 한계를 느껴요.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지난번 아이디어 미팅 할 때 보니까 예지 씨가 구조화하는 거 참 잘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도 예지 씨는 구조화하는 걸 참 잘하더라고요. 해줬어요. 이거 강점 발견한 거잖아요. 강점 발견해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없는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지 씨가 다른 사람들의 예지 씨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강점이 있으니까 예지 씨가 그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잘 활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어사인을 준 겁니다. 암시를 해준 겁니다. 예고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 씨가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게 바로 이렇게 안 나와요. 1대1 대화가 꾸준히 되면 바로바로 티키타카가 됩니다만 여러분이 처음 진행한다고 해서 예지 씨처럼 이렇게 바람직한 대답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주고받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브레인 라이팅, 자, 지난주에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제가 김경민의 경영 벙커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쓰는 회의. 해보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제안을 해줬어요.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합시다. 가는 겁니다. 자, 대화의 결과, 미팅 끝나고 노트 들고 나갈 때 일 원숭이가 어디에 있어요? 일 원숭이가. 팀장의 어깨 위에 있습니까? 예지 씨 어깨 위에 있습니까? 예지 씨 어깨 위에 있잖아요. 예지 씨 어깨 위에. 만약에 나중에 가서 힘들다고 하지 말어. 뭐 사회성도 길러야지. 그 업무는 나한테 줘. 내가 할게. 하고 헤어져요. 그러면 일 원숭이가 어디에 있어요?
내 어깨 위에 있잖아요. 내 어깨. 정 팀장 어깨 위에 있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미팅이 끝난 다음에 나갈 때 일 원숭이가 예지 씨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나중에 가서 힘들다고 하지 마. 다른 사람들도 너랑 일하기 힘들어해. 사회성 더 길러야지. 리더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함께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습은 예지 씨를 더 성장시켜 줄 거예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해보면 더 좋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대화를 가보는 겁니다. 반드시 관찰로 시작하는 거. 자, 스토로크란 말은 여러분들 가이즈 캠퍼스에 스트로크 진단하면 이렇게 진단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라고. 스트로크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스트로크. 자극을 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고 있는 스트로크는 4가지 종류가 있대요. 내가 받는 스트로크가 2개예요. 받는 스트로크가 2가지인데 첫 번째가 언어적 스트로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셉니다. 그게 뭐냐? 비언어적 스트로크가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사무실에서 앉아있는데 출장 나갔던 거래처 미팅을 나갔던 사장님이 주머니에 손을 놓고 고개를 숙인 채로 오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 이거 지금 스트로크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메시지 주고 있는 거예요, 안 주고 있는 거죠? 메시지 다 준 거예요, 지금. 미팅 제대로 안 됐고 매출 떨어질 것 같고 뭐 구조조정 되는 건가? 회사 망하는 건가? 모든 메시지를 다 줬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모든 메시지 다 주었어요. 그거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스트로크를 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언어적 스트로크가 있지만 내가 주는 비언어적 스트로크가 있어요. 내가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요. 딱 봤더니 9시까지 출근인데 9시 2분에 도착했어요. 9시 2분에 도착했어요. 그때 들어올 때 내가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말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빨리 오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살짝 좀 늦었는데 이해해 주세요. 많이 늦은 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가서 딱 앉는 거죠. 이게 말한 겁니다. 그거 말한 거예요. 말한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점심 때, 회의장에 들어왔을 때, 식사하러 다녀왔을 때, 복도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아무 말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스트로크라고 불러요. 스트로크.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1대1 미팅을 할 때 실무자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비언어적 스트로크를 주고받는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해. 자기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스트로크를 받는단 말이죠. 말 안 해도. 경영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얼굴빛이 어떤가를 통해서 스트로크를 받고 있지만 막상 실무자인 자기 자신은 자신이 어떤 스트로크, 바꾸 말하면 요즘은 아우라 이런 표현도 있던데 어떤 아우라를 사무실에 자신이 풍기고 있는지 자기가 몰라. 그래서 예지처럼 이렇게 혼자 일하는 사람의 경우는 자기가 스트로크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이드 아웃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인 해줘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의 경험인 거죠. 경험을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다. 리더가 코칭한다고 해서 자신의 경험 무조건 말 못한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떼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실무자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삼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서 일을 시작해야 인류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왜 라떼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선행 경험이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리더십과 조직에서 수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그 경험을 왜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획득을 하고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일을 해야 여러분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라떼 이야기 듣기 싫다. 그러면 계속 맨땅에 헤딩을 하실 거게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의 경험을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선택권을 박탈하고 잔소리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원하지도 않는데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했던 말을 반복하고 일사후퇴를 도대체 몇 번 해야 이야기가 끝나는지 몰라요. 일사후퇴. 그러니까 라떼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전문성과 리더십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결코 아닙니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제조회사로 갔네요. 경영지원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예지씨. 정 팀장은 경영분석 보고서 작업을 맡겼어요. 예지씨는 꼭 해야지 않아도 되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면서 마감 기한을 또 못 지켜. 정 팀장은 마감 기한을 종종 어기고 있는 예지씨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팅을 갖고자 해요. 자, 잘못을 지적하는 측면입니다. 자, 영상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예지씨, 경영 분석 보고서 작업이 오늘까지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팀장님. 빠듯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빠듯하게라고 했는데 지금 예지씨가 하고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의록 정리하고 요청 사항들 처리하고 그 외에 제가 다른 일들을 좀 많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씨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근거를 알고 싶어요. 사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생각해보면 몇 개는 제가 해야 될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일단 예지씨가 하고 있는 것을 좀 같이 봐봅시다. 전체 회의록 정리는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일까요? 그건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긴 합니다. 우리 팀이 인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지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우선순위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쳐낼 수 있을 거예요. 경영 분석 보고서는 제대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가지치기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까지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라고 개방형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 시작할 때 공통적입니다. 이거 왜 안 됐어요? 라고 가지 않는 겁니다. 미래지향적 대화가 되기 위해서 스타트할 때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거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계속 지금 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적극적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개입해서 팀장이 조정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만난 한 200억 정도 하는 회사의 경영자를 만났죠. 전임자가 이제 퇴사를 하기 때문에 그 후임자에게 업무를 물려줘야 돼요. 근데 퇴사한 직원은 차장급이고 업무를 받아야 되는 직원은 대리급이에요. 그러니까 차장급의 업무를 100%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냐, 대리급이 조금 더 일을 늘리더라도 더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규 직원, 한 부장급 정도 되는 직원, 좀 더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 한 명이 하던 일을 두 명이 나눠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단순한 일도 있기 때문에 그건 대리급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경영자의 부담은 뭐냐면 이 친구 안 받는다고 할 것 같아. 걱정돼요 지금. 뭐 퇴사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칙을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목표가 있고 조직이 있고 업무가 있어요. 업무가 있고 조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표가 달라졌거든요. 하는 일의 방향성도 달라졌어요. 비전도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것도 재편할 수 있고 재편되어졌기 때문에 업무의 우선순위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리스트, 업무 우선순위 리스트를 가지고 오게 하고 그 리스트에서 빼줄 건 빼주고 안 해도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업무가 많았지만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있고 업무량이 작았지만 이제 늘어날 것도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유연하게 대화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 경영자분은 그 대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 그 대화하면 이 대리급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막 걱정되고 막 감정적으로도 막 부담스럽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제가 스타트업과 언더백 기업에 가보면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그 조금만 진행해 보면 일이 바뀌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할 일입니다. 사람 뽑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안 느는데 직원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조직을 먼저 두고 그 조직에 맞게끔 업무를 세팅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고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이거가 이제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이 예문을 만든 겁니다. 이게 어떤 게 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회의록 정리는 좀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를 좀 잡읍시다. 근데 경영 분석 보고서는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걸 상위로 좀 올려주세요. 경우에 따라서 이거 다 해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경우에 따라서 후순위의 업무는 조금 늘어지더라도 요거 중심으로 좀 가봅시다. 나도 좀 도와줄게요. 우선순위를 둬서 해볼게요. 맡고 있는 거 가지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영 분석 보고서 그 정도 중요하다는 거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이런 대화가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감 시간 하나 못 지키나? 우선순위가 뭔지도 몰라? 중요한 것 좀 구분 좀 잘하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왜 해? 이렇게 가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은 실무자의 몫이 아닙니다. 리더의 몫입니다. 자기 맘대로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써주고 있는 거 고마워요. 마감을 관리해야 팀으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구성원들도 이게 현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일도 좀 해보고 싶고 일은 개선을 해서 AI한테 넘기고 나는 이런 고부가가치 일도 해보고 싶고 이런 유연함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죠. 격려로 시작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걱정을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는 비부가 업무만 계속 늘어나고 하던 일은 안 줄어들고 새로운 일은 늘어나게 될 텐데 결국은 그냥 업무에 눌려져요.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해요.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대안을 찾는 것. 요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좀 요약을 해볼까요? 1번. 피터 드러커 할아버지와 벤저민 프랭클린 할아버지와 다 말하는 것은요, 강점 없는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자와 리더가 구성원들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바라보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강점 없는 성과가 없대잖아요. 강점 없는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점 발견 못했으면 성과 내게 해주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오해할 때 최근에 MBTI 열풍과 연관해서도 자꾸 강점을 성향이나 성격, 선천적인 것으로 여겨서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어폰 꽂아야 능률이 올라갑니다. 이런 쪽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MG 이런 참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경영자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성품이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강점입니다. 역량도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강점입니다. 회사 내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강점의 본질이 바로 그 훈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들은 동료들을 강점을 성과로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점, 이거를 포커스를 하셔서 1대1 미팅을 할 때 내가 평상시에 함께 일하면서 발견한 강점을 그가 인사이트하게 하고 알게 해주고 그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관점으로 가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